안녕하세요. 최근 관세 이슈로 인하여 급변하는 시황 위주로 오늘은 다뤄보면서 중간과 끝부분에 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트럼프는 4월 2일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하며 증시를 하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다음 날인 3일, 글로벌 금융시장이 2020년 팬데믹 확산 초기 이후 5년 만에 최악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가 글로벌 무역 전쟁을 격화시키며 무역 상대국은 물론 미국 경제에도 막대한 타격을 가할 것이란 우려에 투자자들은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을 내던지고 채권과 같은 안전 자산에 몰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자찬했으나 미국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은 이날 하루 새 3조 달러 넘게 증발하여 역설적으로 관세 부과 상대국들보다 더 큰 충격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미 주식시장은 주요 경제권 중 관세 발표 후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 중 하나였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4.84% 급락한 5,396.5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마이너스 5.97% 급락한 16,550.61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이날 하락으로 지난 2월 고점 대비 약 12% 떨어지며 다시 조정 국면에 진입했으며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이후 초점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미 증시에선 이날 하루 약 3조 1천억 달러 규모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습니다. 예상 수준을 웃돈 고율 관세가 상대국의 보복 관세를 불러오고 결국 미국 경제의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를 몰고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뉴욕 증시 투매를 불러왔습니다. 특히 미국 국외 공급망의 생산 의존도가 큰 주요 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 대형 기술주도 충격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나이키가 14.44% 급락했고 할인 상품 유통체인 파이브빌로는 딱 보기 27.81%에 달했습니다. 캡 등 의류 브랜드도 20.29%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시총 1위 애플은 9.25% 떨어졌고 엔비디아는 7.81%의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 주로 이동하는 비행기 내에서 언론과 만나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질문에 그것은 예상됐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경제는 많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수술받았으며 경제는 호황이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예고에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유럽 시장에선 관세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에 따라 이달 17일 유럽중앙은행 22회의에서 정책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80에서 90으로 올랐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공포감에 휩싸이면서 채권금리는 하락하고 원유 등 원자재 가격도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미국채로 매수세가 몰린 영향을 받았습니다. 공포지수인 빅스는 이날 30.15,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달러화 가치도 급락했습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의 가치를 반영한 달러화 인덱스는 미 증시 마감 무렵 102.2로 전장 대비 1.5%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증시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과 비트코인의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은 비관적인 대부분의 언론과 월가의 생각과는 반대입니다. 현재 시장과 비트코인은 크게 조정받았으며 이에 따라 늘어나는 유동성은 이를 현금으로 보유할 경우 인플레이션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유동성들은 인플레이션 해칭 자산인 비트코인에 다시 유입될 것이라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특히 최근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할 것은 4월 4일 중국의 보복 관세로 인해 추가적인 큰 하락이 나왔음에도 비트가 오히려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안전자산으로 인식되었던 미국 채권의 매력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증시를 매도하고 나온 유동성들이 변동성이 큰 자산임에도 인플레이션 해칭 자산으로 비트코인으로 몰리는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엄청난 두 번의 하락을 경험하며 이제 시즌은 끝났다. 그리고 하락장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현재 스트래티지와 비트코인의 움직임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며 오히려 곧 상승이 임박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의 엄청난 하락장에서도 오히려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됨에도 나스닥보다 더 방어를 잘해주었으며 두 번의 큰 하락에도 빠르게 회복하면서 개미들이 매도하는 가운데 장기 고래들은 매수해가며 상승을 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비트코인은 고래들의 축적이 다시 시작되고 있으며 달러 약세가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큰 폭으로 하락한 비트코인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다시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글로벌 애미의 움직임과 더불어 3월 29일 전후로 비트코인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반등이 나올 것 같다고 이전 영상에서 분석해드렸습니다. 외생 변수인 관세 충격에 영향을 미쳤으나 저는 실제로 이번 충격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비트코인과 스트래티지의 지지선이 전혀 무너지지 않고 있으며 3월 11일을 기준으로 231불까지 하락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현재 293불 근처까지 회복하며 나스닥 폭락에도 불구하고
디커플링하는 모습으로 추세적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레인보우 차트에서 보듯 현재 구간은 바이 구간에 해당하며 아직 4차 사이클의 최종 상승장이 오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과 실현 가치의 차이를 측정해 비트코인 고평가 저평가 상태를 파악하는 MVRVG 스코어는 현재 1.715, 전주 1.95에서 투자자 평균 매입가 대비 수익률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MVRVG 스코어는 보통 7 이상이면 과열로서 강세장, 0 이하이면 저평가로서 약세장 바닥으로 간주됩니다. 현재는 중립 구간에 위치하여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분석되며 따라서 4차 사이클의 바나나 존이 추후 다가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트코인을 1년 이상 보유한 장기 투자자의 비중을 나타내는 온체인 지표 원이어 플러스 호들 차트는 63.4%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난달 62%에서 상승하는 추세이며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장기 보유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점은 긍정적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장기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서기보다 보유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로 단기 급등 이후 과도한 이탈이 없는 점은 강세 추세 지속 가능성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비트코인이 여전히 상승 가속 국면에 있으며 아직 고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매집과 역사적 사이클 비교를 통해 향후 폭발적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피델리티 디지털 자산은 비트코인이 아직 사이클 고점을 찍지 않았으며 다음 상승 구간 진입이 임박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원 책 웨인라이트는 이른바 가속 국면이 높은 수익성과 변동성을 동반한다며 과거 2017년과 2020년 상승기와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이 올해 들어 11.44% 하락했고 역대 최고가 대비 약 25% 떨어졌지만 이는 이전 사이클과 비교해 평균적인 조정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가속 국면은 232일째 진행 중이며 과거 사이클의 고점은 각각 244일, 261일, 280일에 도달해 이번 사이클 역시 유사한 궤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매체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와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로 단기 가격 모멘텀이 줄었지만 기관들은 여전히 가격과 상관없이 비트코인을 축적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웨인라이트는 새로운 사상 최고가 신호로 60일 이동기간 중 신고점 경신 횟수를 주목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다음 랠리의 출발점은 약 11만 달러 부근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번 분석해드린 라울 8 역시 3월 30일 자신의 X 계정을 통해서 우리는 비트코인의 바닥 구간을 지나고 있다고 말하며 글로벌 유동성이 공급돼서 결국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할 것이라고 지난 견해를 견조히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의 보유 경쟁 역시 가속화되며 좋은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1일 더블록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굴 전문 상장사 마라홀딩스는 최대 20억 달러 규모의 보통주를 발행하기 위한 시장가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마라는 이번 주식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비트코인 추가 매입을 포함한 일반 운영자금 및 기업 활동 전반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전략적 기조는 비트코인을 장기 투자 자산으로 채굴하고 보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마라는 총 46,374BTC를 보유 중이며 이는 시가 기준 약 38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이는 마이클 셀러의 스트래티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보유량입니다. 비트코인 보유 확대 흐름은 다른 상장사로도 확산 중입니다. 게임스탑 GM이 전환사채 수익 14.8억 달러를 비트코인 매입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앞서 게임스탑 이사회는 비트코인을 대차대조표에 추가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으며 비트코인 매입을 위해 13억 달러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비트코인 매입 경쟁은 이제 기업을 넘어서 주정부와 국가 차원에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노스캐롤라이나 주의회가 주연금기금의 일부를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24일 노스캐롤라이나 하원에서는 투자 현대화 법안이, 25일 상원에서는 유사한 내용의 주 투자 현대화 법안이 각각 제출됐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주 재무부는 연금기금의 최대 5%를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에 할당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미국 전역에서도 비트코인 기금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트코인 로즈에 따르면 현재까지 23개 주에서 총 41건의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이 중 35개는 법안 심사 단계에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가 비트코인 채굴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습니다. 동시에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 자산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31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인 에릭 트럼프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투자사 도미너리 홀리데이스와 함께 가상자산 채굴 기업 아메리칸 데이터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ADC는 세계 최대 비트코인 채굴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비트코인 실물도 직접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 뉴스는 끊임없이 축적되고 있으며 이는 시대적 흐름으로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저는 현재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관세의 영향을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관세로 인해 비트코인이 위험자산으로 분류되고 관세 부과 등의 충격에 같이 하락하지만 사람들이 점점 관세 등의 정부 개입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가치 저장 수단이자 대항 수단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이제 이러한 충격에서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할 요인이 커집니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 금값 상승과 같은 이치로 과거에는 개개인과 고래들의 거래가 다였기 때문에 위기 시에는 비트코인이 나스닥과 커플링되어 움직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외부 충격에서 안전하고 인플레이션을 해칭할 수 있는 자산이 비트코인임을 깨닫게 된다면 기관이나 기업의 수요가 견조히 받쳐주면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역으로 늘어나는 변화가 점점 일어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트럼프 관세의 충격도 점차 시장에서 무뎌지게 반응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트럼프 일기의 관세 때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관세 전쟁은 시장에 충격을 주고 심리를 위축시켜 일시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키지만 이러한 충격이 무뎌지고 오히려 연준이 경기 침체를 우려하여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주식시장에 오르는 현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일기 때 주식시장을 살펴봐도 알 수 있는데 일기 때 관세의 충격과 대중국 관세 전쟁으로 인해 주가가 단기적으로 폭락했음에도 트럼프 재임 중 시간이 흐르자 점차 관세에 대해 민감도가 떨어지고 결국 주가는 우상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트럼프의 1차 목표인 채권의 수요 증가와 에너지 가격의 안정을 통한 물가 상승률에 억제하여 금리 인하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여 유동성 공급을 통한 미국 주식시장의 부양을 목표로 중장기적인 주가 상승과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취임 일기 때와 지금의 금리 상황이나 채권 수익률 등 여러가지 거시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트럼프라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을 변화시키면서 결국 본인의 생각대로 거시 환경을 이끌어 가려고 할 것입니다. 특히 2017년 트럼프 취임 직후로 미국 주식시장이 급등하고 비트코인이 역사적 상승을 하였으나 2018년이 되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기술주가 폭락하고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폭락받았으나 2019년 트럼프의 압박으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비트코인이 3,000달러에서 1만 달러를 돌파한 그러한 흐름이 이번에도 역시 유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사 멜스트롬의 최고 투자 책임자 아서 헤이즈 역시 월간 뉴스레터 크립토 트레이더 다이제스트를 통해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가 사실상 국채 매입을 재개하며 유동성 공급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에 직면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확장 기조와 정치적 압력이 맞물리며 글로벌 달러 유동성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비트코인은 연말 25만 달러 돌파를 향한 랠리를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을 하였습니다. 그는 미국 연준이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기조와 정치적 압력에 직면한 가운데 양적 긴축 QT 중단과 국채 중심 양적 완화 QE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으며 이는 비트코인의 강력한 상승 신호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헤이즈는 시장의 무역 관세 인상 등 지정학적 변수에 집중하고 있지만 실제로 자산시장의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은 달러 유동성이라고 강조했으며 그는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과 주식의 상반된 반응을 되짚으며 이번에도 비트코인이 유동성 변화의 수혜를 가장 먼저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아서 헤이즈는 25만 달러라는 구체적인 목표가를 제시하며 이번 유동성 전환기를 비트코인에 있어 역사적 기회로 조명했습니다. 헤이즈는 연준이 결국 양적 완화 QE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배경에는 재정 우위라는 구조적 현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부채가 지나치게 커지면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긴축을 유지하기보다 정부의 자금 조달을 돕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말씀드리자면 아직 비트코인과 스트래티지의 펀더멘탈에는 이상이 없으며 글로벌 유동성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흐름 역시 이번 주를 기점으로 상승 국면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이제 시간에 기대어 여유를 가지고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이 마지막의 조정과 하락에서 인내심을 가진 자만이 제대로 된 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00%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면서도 이러한 여러 번의 조정 없이 우리가 산 지점부터 상승한다는 것은 욕심이자 자만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시장 참여자들이 관세 이후 불확실성 제거로 상승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시장은 이러한 생각을 비웃듯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결국 시장 가격을 단기에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특히 차트적인 분석에 전적으로 의존한 투자는 이러한 외생 충격을 전혀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중장기적으로 우리는 상승할 수 있는 자산의 인내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초단기 투자자가 아닌 우리에게는 최선의 전략인 것입니다. 현재 유튜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즌이 끝났다거나 관세로 인해 상승장이 오더라도 향후 지루한 횡보장이 계속될 거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을 제작한 그 어느 순간보다도 이제 상승이 임박했음을 느끼고 있으며 오히려 이렇게 대중의 심리가 바닥을 쳤을 때야말로 진정한 상승이 임박한 시기입니다. 현재 글로벌 M2를 포함하여
비트코인은 디커플링으로 반등을 시작하였으며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면 이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과거 사이클과 유사한 패턴으로 가고 있으며 이는 강세장으로 가기 위한 일부 조정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힘든 시기이지만 용기를 내어 굳건해 지시기를 바랍니다. 제 영상 이후에 여러분의 성공한 투자를 이루시는데 조금의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